자, 다음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하시오. 물론 전개할 때 곱셈 공식을 안 이용해도 괜찮긴 해요. 이렇게 뭐 분배를 해서 풀어도 괜찮겠으나 보신 바와 같이 하나의 A, B, A, 그 다음에 플러스 B, 마이너스 A 세 개항마다 각각 6번씩 총 18번을 분배하고 그 18번 중에 혹시 동량이 있으면 동량끼리 모아야 돼요. 너무 많은 힘든 그런 노가다를 요구하기 때문에 공식을 이용하는 게 좀 유리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공식 중에 배웠던 공식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건 너무 ABC로 써져 있기 때문에 X, Y를 바꿔 쓸게요. X 더하기 Y 더하기 Z. 여기다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 네. 얘를 곱하게 되면 이 곱셈 공식의 끝은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플러스 Z세제곱에 마이너스 3XYZ. 이렇게 나오는 곱셈 공식, 아마 곱셈 공식 9번 공식이었을 겁니다. 그 내용인데, 이 내용에 정확히 얘가 들어맞는 게, X자리 대신에 A를 넣고, Y자리 대신에 B를 넣고, 그 다음에 Z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C를 집어넣으면, 여기 맞춰 써볼게요. 이렇게 바꿔 썼다는 가정하에, 여기다가 그럼 X자리 대신에 A 플러스 B, Z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C. 다음 X자리 대신에 A를 집어넣고 A제곱, Y자리 대신에 B, B제곱, Z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C. 근데 마이너스 C를 제곱하면 플러스 C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얘랑 곱한 다음에 부호 반대예요. 얘네들이 곱한 다음에 부호 반대,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얘네들이 곱한 다음에 부호 반대, 플러스 BC. 그 다음에 얘네들이 곱한 다음에 부호 반대 플러스 CA. 그렇죠. 정확히 일치하죠. 그럼 이 답의 결론은 여기 맞춰 쓰면 된다 뜻이니까 여기 맞춰 써볼까요?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C를 세 번 곱하면 마이너스 C 세제곱. 그 다음에 X, Y, Z를 곱한 다음에 얘네 셋을 곱하면 마이너스 ABC죠. 거기에 마이너스 3을 곱하면 플러스 3ABC. 결론은 이 답을 분배하게 되면 결과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2번은 자, 2번은 똑같겠죠? X자리 대신에 A, Y자리 대신에 B, 마이너스 2B, Z자리 대신에 3C를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치면 네, 공식상 정확히 일치해요. 얘 X, Y, Z.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얘랑 곱한 값의 부호 반대, 이거. 얘랑 곱한 값의 부호 반대, 이거. 얘네들이 곱하면 3CA, 부호 반대, 마이너스 3CA. 네. 그래서 결과는 X세제곱, A세제곱, Y세제곱, 마이너스 2B를 세 번 곱하면 마이너스 8B세제곱, Z세제곱, 3의 세제곱, 27, C세제곱.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3ABC 얘랑 곱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6ABC 거기에 마이너스 6ABC를 얘네 세조 곱한 거 거기다 마이너스 3배를 다시 곱해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18ABC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10번 공식은 이거예요. 배웠던 곱셈 공식 중에 10번 공식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여기다가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을 곱하게 되면 이게 A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의 4제곱의 결과로 나타나죠. 근데 여기다가 A자리 대신에 X, B자리 대신에 1을 대입한다고 치시면 돼요. 그럼 여기 A자리 대신에 X, Y자리 대신에 B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랑이 여기가 얘랑 완벽히 일치하고 여기는 얘랑 완벽히 일치하는 모양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X하고 A하고 B자리 대신에 X하고 1을 대입하면 되니까 A자리 대신에 X, B자리 대신에 1, 그럼 플러스 여기 X제곱 1의 4제곱 네, 이렇게 써지겠죠. 이해됐어요? 네. 초반에는 이게 좀 짜맞추는 게 조금은 헷갈릴 수 있어요. 한동안은 이 헷갈림을
어느 정도는 겪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꾸 헷갈려서 또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면 그러면서 실력이 느는 거니까. 뭐 단박에 이해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그 실수하고 헷갈리거나 그때그때 잘 적용 안 된 것들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책 보면 더 좋은 거니까. 네. 네? 네, 됐나요? 네. 자, 4번. 4번은 A자리, 이 위에 있는 공식과 똑같은 공식인데 A자리 대신에 X를 B자리 대신에 뭘 넣어야 될까요? (4y를) 그래서 여기 A자리 대신에 X를 넣고 여기 B자리 대신에 4y를 넣는다고 쳐봅시다. 그럼 A를 제곱하겠다는 뜻은 X를 제곱하겠다는 뜻이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일단 써볼까요? 맞춰서 여기다가 A에다 X, B에다가 4y를 집어넣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A자리 대신에 X 집어넣고 B자리 대신에 4y를 집어넣죠. 이렇게 플러스 4y 전체 제곱 4y 전체 제곱. 그러니까 얘를 푼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가로가 뒤쪽으로 왔죠?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A자리 대신에 X 플러스 A자리 대신에 X, B자리 대신에 4y 플러스 B자리 대신에 4y의 전체 제곱. 요걸 계산한 게 여기 앞에 있어요. 이 결론은 이제 이 공식에다가 AB 자리 대신에 쟤네만 대입하면 되니까 X의 4제곱 그 다음에 X제곱 A제곱이니까 X제곱 그 다음 B제곱은 4y를 제곱했으니까 16y제곱이니까 이 앞에 16X제곱 Y제곱 마지막에 B 4y를 4제곱 그러면 4를 4번 곱하면 128이죠? 네, 16 곱하기 4를 4번 곱해요. 아니요, 4를 4번 곱하는 거예요. 4를 4번 곱하면 네, 16이 2번이니까 256 y제곱, y 4제곱 네, 이렇게 되겠네요. 자, 12쪽이 22번.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걸 간단히 하시오인데 자, 얘를 간단히 하려면 사실은 앞에 누가 필요했었냐면 얘는 일단 쓰이는 곱셈 공식은 합차가 쓰이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a 빼기 b 곱하기 a 플러스 b. 네. 이걸 분배하면 이렇게 하면서 맨 앞에 a제곱 나오는데 두 번째 ab 나온 거를 세 번째 마이너스 ab가 지우고 맨 끝에는 이렇게 합차가 되죠. 합차. 쟤는 합차가 될 수가 있나요? 합차가 됩니다. 이 앞에 3 빼기 2를 네, 의도적으로 갖다 붙입니다. 근데 3 빼기 2는 1 아닌가요? 1 곱한다고 식의 값이 바뀌진 않죠. 곱해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답이 틀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자, 이 맞춰서 분배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두 개를 곱해요. 얘까지 붙여요. 이렇게만 해봅시다. 되겠죠? 그럼 얘를 붙여보면 곱셈 공식 이거 쓰는 거예요. 합차.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죠. 그럼 다시 이번에는 얘랑 얘까지 붙여요. 여기까지. 쓰게 되면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또 합차가 돼요. A를 3의 제곱으로 B를 2의 제곱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론은 A제곱, B제곱, A제곱 빼기 B제곱이라 앞에 있는 3의 제곱의 제곱 빼기 뒤에 있는 2의 제곱의 제곱 하면 3의 4제곱 마이너스 2의 4제곱이 나오고 이번엔 여기 남아있는 이 가로에다가 여기까지 같이 붙여서 곱하는 거예요. 어차피 곱셈이라 한 번에 더 곱해도 되지만 차례차례 하나씩 곱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그 다음 단계는 3의 4제곱 마이너스 2의 4제곱에 다시 이 가로
3의 4제곱 플러스 2의 4제곱 또 합쳐요. 3의 4제곱, 3의 4제곱, 2의 4제곱, 2의 4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합차. 그럼 앞에 거 3의 4제곱의 제곱 빼기 뒤에 있는 2의 4제곱의 제곱 붙이게 되면 3의 8제곱 빼기 2의 8제곱. 그럼 마지막 여기까지 이제 붙이는 거죠. 그럼 최종 결론은 여기 가로에다가 여기 앞쪽 가로에다가 제까지 붙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3의 8제곱 플러스 2의 8제곱. 그럼 또 다시 합차 3의 8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의 8제곱의 제곱. 따라서 3의 16제곱 마이너스 2의 16제곱이 이 문제의 최종 결론이 돼요. 자, 근데 문제를 좀 바꿔볼까요? 만약 얘가 이런 모양이었다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아니고 5 플러스 2 5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5의 4제곱 플러스 2의 4제곱 5의 8제곱 플러스 2의 8제곱.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러면? 이 앞에 뭐 필요해요? 5-2가 필요해요. 그럼 얘를 차례대로 쭉 다 풀면 답은 뭘까요? 5의 16제곱 마이너스 2의. 자, 이렇게 되는데 아까 여기서는 이 3-2라는 부분이 어차피 1이니까 딱히 곱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됐었죠. 근데 얘는 곱한 5-2는 3이에요. 3이면 이 식 값에 내가 원하는 값에 3배가 돼 있다는 뜻이니까 이 앞에 뭘 붙여야 되죠? 3분의 1 붙이거나 나누기 3을 붙이셔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죠. 합차로 계산한 거는 이게 답이고 그 앞에 5-1을 줄이기 위해서 5-2분의 1을 이렇게 곱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그 정도 차이점 이해하시면 되고 2번은 뭘 이용해야 될까요? 딱 보니 기준이 뭘까요? 100이 기준이에요. 그럼 100을 만약 x라고 둔다면 99는 뭘로 두면 되냐면 x-1로 두면 돼요. 그럼 여기 1001은 뭘로 둬야 되죠? 얘는 뭘로 둬야 돼요? 네, 이게 만은 100의 제곱이잖아요. 거기다 2이 더 셈 됐으니까 100제곱 플러스 1. 그럼 얘는 다시 x제곱 플러스 1로.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만 복잡한 이 식을 저기다 적용시켜보면 의외로 의미가 있어요. 99 x-1 곱하기 1001 이거죠. x제곱 플러스 1에 x를 더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니까 차수별로 써보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에요. 많이 보던 곱셈공식이죠? 이거 어디서 나오는 곱셈공식이냐면 a 빼기 b 곱하기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여기서 나오는 공식이에요. 이 곱셈공식. 이건 뭘까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 곱셈공식이죠. 여기서 a를 x로 보시고 b를 1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완벽히 위아래식 일치예요. 그럼 답은 이렇게 써진다는 뜻이니까 여기 x자리 대신에 여기 a자리 대신 x b자리 대신에 1 이렇게. 결국 이 식을 이렇게 치환해 보니 결과적으로 이게 답이고 치환해서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다시 원리를 돌려놔야죠. x 세제곱 100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 1을 한 다음에 0이 총 6개 붙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네, 답은 999999 이게 정답입니다. 곱셈공식 변형은 곱셈공식을 잘 이해하시면 딱히 변형도 어려울 건 없어요. 원래 1번 곱셈공식은 여기서 나온 거죠.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인데 근데 누가 기준이냐는 거죠. 앞쪽에서는 합의 제곱이 기준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관계식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근데 합의 제곱이 기준이 아니고 나는 제곱의 합을 기준으로 잡고 싶은 거예요. 얘네를. 그럼 얘네가 기준이 되려면 가운데 있는 플러스 2ab는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항시킨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식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을 누구로 잡느냐의 차이점이지, 알고 있는 공식에 약간 이항만 거치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곱셈 공식은 웬만큼 다 곱셈 변형은 다 이항에서 얻어진 결과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번 같은 거는 중3 때 배웠던 공식이죠. 조건상 합이 나오고 곱이 나오는데 나는 차가 알고 싶어요. 이거. 그래서 차가 알고 싶어. 근데 조건은 합하고 곱밖에 없어요. 그럼 둘이 서로 같게 만들려면 일단 이게 제곱 처리합니다. 얘도 제곱 처리. 근데 이렇게 되면 둘이 같지 않아, 일반적으로는. 같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이 값들이 각각 뭐 똑같은 A-B와 A 플러스 B가 서로 같아지려면 A, B 둘 다 0이어야 되거든요. 그 케이스면 서로 같긴 하겠지만 A, B가 둘 다 0이 아닌 케이스라면 이게 같아질 리가 없어요. 그럼 같아지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뒤에 뭔가 더 조작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얘를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가 나오고, 여기를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가 나와요. 얘네들이 같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 같으니 얘네는 비교 대상이 아니고 플러스 2AB를 마이너스 2AB로 바꿀 수 있는 방식은 뒤에 마이너스 4AB를 붙이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곱셈 공식이 만들어진 거, 변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A 플러스 B의 제곱을 알고 싶다. 근데 차가 나와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에는 플러스 붙고 2가 두 번이죠. 4 내려오고 앞뒤항 곱해주고 이런 느낌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곱셈 공식을 그대로 다시 이 정도는 할 만한데 가끔 이게 역수 형태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A를 X로 바꿔 쓰고 B를 X분의 1로 바꿔 썼을 때요.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공식에서 A, B는 두 개 항이 특별히 어떤 관계성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바꾸는 식에서 A를 X로 B를 X분의 1로 바꿨다는 얘기는 둘이 역수 관계다 보니까 A, B가 X랑 X분의 1을 곱하는 꼴이 되게 됨에 따라 이게 1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럼 식이 최대한 단순해지는 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얻어진 결과물이 A의 제곱, X제곱, B의 제곱, X분의 1 제곱하면 X제곱분의 1이에요. 얘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관계식이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 합으로, 하나는 차로. 제곱 다음에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붙고 2 내려오고 앞뒤항 곱하는데 앞뒤항은 아까 말한 대로 1이라 곱하기는 생략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3에 플러스 나오고 여기 2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붙는 곱셈 공식이죠. 그 다음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은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3에 플러스 붙고 2가 두 개 보이죠? 거듭 제곱이. 그럼 2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2는 4가 내려와요. 그 다음에 역수 관계면 뒤에 x 곱하기 x분의 1은 생략되고, 얘도 이건 공식을 따로 두 개 외울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하나 외운 다음에 플러스 r을 저쪽으로 넘기면 돼요. 플러스 r을 반대쪽으로 넘기게 되면 이 공식이 나와요.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2는 4 이렇게 붙게 된다라고. 역수 형태로 바뀌어도 이 곱셈 공식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여기까지는 중3 교과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다 이제 고등교과가 되는 겁니다. 근데 고등과정에 보면 이거 했었죠.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은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인데, 이걸 항의 규칙에 따라서 조금 앞으로 배열을 좀 달리 써볼게요. 바로 밑에 쓸까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먼저 쓴 다음에 얘네 둘이 3AB가 겹쳐요. 공통인수를 빼냅니다. 3AB를. 그럼 얘는 A 하나 남고 플러스 얘는 3AB가 빠져나오면 B 하나 남겠죠. 이렇게. 그런데 기준을 아까는 합의 세제곱이 기준이라면 이제는 세제곱의 합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인공을 달리 바꾸겠다는 거죠. 얘가 주인공이야? 얘는 필요 없어요. 그때는 이항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이항을 하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3차 떼고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에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붙고 3 내려오고 앞뒤항을 곱하는 게 필요합니다. 앞뒤항 곱한 게 필요하고 앞에 있는 가로를 그대로 복사해서 다시 한번 더 써주시면 공식이 마무리가 돼요. 그럼 같은 패턴으로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을 곱셈 공식 변형하시오. 그러면 3차 떼고 A 빼기 B 이 가로 위의 세제곱
마이너스 다음에 플러스 3 내려오고 앞뒤항 곱해주고 앞에 있는 가로 그대로 복사해서 다시 한번 써주시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저 3차식에 대한 곱셈 공식도 네, 변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4번 공식은 여기서 나온 거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은 a제곱, b제곱, c제곱 합에다가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인데 이를 묶어내면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인데 여기서 얘를 넘긴 거예요. 주인공은 얘를 만들고 싶었던 거거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세 개 항의 제곱의 합. 그 제곱의 합은 세 개 항의 합의 제곱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2 ab 플러스 bc 플러스 a 이렇게 네, 만들어진다. 가벼운 이항에서 얻어진 결과물이고 이거는 앞쪽에서 했었죠. 미리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때. 그 3차 공식에 보면 여기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이렇게 여기다가 2배 곱하기 2 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식이 바뀌니까 다시 2분의 1을 곱한다. 그래서 곱하기를 여기다가 분배해 놓고 얘를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2ab 붙이고 마이너스 2bc 붙이고 마이너스 2ca 이렇게 붙여준 거죠. 그런 다음에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를 붙이면 이렇게 완전 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얘 하나, 얘 하나, 이거 붙이면 b-c의 완전 제곱. 그 다음에 c제곱, a제곱, 마이너스 2ca를 묶으면 c-a 완전 제곱. 이렇게 완전 제곱이 된다라는 표현이었었어요. 근데 이거는 밑에 있는 거는 곱셈 공식에 쓰이는 건 아니고 이제 이걸 했으니까 위가 만약 마이너스로 간다면 혹시 뒤가 플러스 갔을 때는 그때는 이 가운데가 마이너스가 아니고 합의 제곱으로 이제 완전 제곱이 되겠죠. 이거는 밑에 거는 이걸 했으니까 한번 살짝 구원만 바꿔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의미죠. 실제로 공식은 위에 쓰이는 겁니다. 아래 거는 변형한 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 6번은 원래 여기 있던 이게 여기 있었던 거죠. 원래 얘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 마이너스 3abc 걔는 얘랑 같습니다 라는 거였는데 여기 마이너스 3abc를 이게 넘긴 거죠. 뭐. 공식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딱히 뭐 별게 없다는 거죠. 똑같은 공식의 곱셈 공식의 항의 위치를 바꿔서 주인공 누구를 위주로 공식을 다시 정리했느냐라는 공식의 우선순위를 누구로 표현했느냐의 차이점이지 내용은 똑같은 거니까 네, 더 어려울 것도 없고. 자, 이제 필수 예정 하나씩 풀어봅시다. 필수 7번 문제. x 플러스 y가 2, 그 다음에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은 14,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을 계산하시오. 자, 보세요. 이거는 제곱의 합을 구하잖아요.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거예요. 제곱의 합을 구한다고? 그럼 둘 중에 하나죠.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xy가 붙던지 아니면 x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2xy가 붙던지 이 둘 중에 하나 써야 돼요. 근데 지금 조건상 합이 나왔잖아요. 그럼 당연히 윗걸 쓰겠죠. 합이 나왔으니까 윗걸 쓰겠구나. 근데 얘는 알아.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얘를 모르네요. xy를 그럼 결국은 이 두 조건을 가지고 xy를 찾아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곱셈 공식이에요. 곱셈 공식 써도 되고 곱셈 공식 변형 써도 됩니다. 이거는 곱셈 공식을 씁시다. x 플러스 y의 전체 세제곱은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플러스 3xy 그다음에 x 플러스 y 이렇게 곱셈 공식. 물론 원래 이 공식은 처음에 이게 아니죠. 처음에는 이거예요. 이렇게 써지죠. 근데 거기서 항의 모양을 조금 정리해서 써준 게 이 모양이에요. 이게 묶어내는 거죠. 우리 xy가 필요하니까 3xy로 묶어내고 x 플러스 y 이렇게 정리해 준 겁니다. 이제 숫자를 대입하는 거죠. 2의 세제곱 8 우변은 이 값이 14 플러스 x 플러스 y가 2죠. 2, 3은 6xy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 되니까 xy는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1 그래서 4 플러스 2 6이 정답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7번 27번 자 다음을 구하시오.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3일 때
이게 얼마입니까? 를 물어봤네요. 이거는 3차에 대한 곱셈공식 변형을 이렇게 역수 형태로 쓴 거는 좀 익숙치 않긴 해요. 다시 한번 써봅시다.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을 곱셈공식 변형위해서 쓰시오. 이왕이면 합위주로 만약 쓴다면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3 내려오고 앞뒤 안 곱하고 앞에 있는 가로 다시 한번 복사해 써주시고, 이거에서 이렇게 밑에는 항으로 내려올 때 a 자리 대신에 x를 넣고 b 자리 대신에 그 역수인 형태인 x분의 1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x세제곱 플러스 x세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 3차 떼고 전체 세제곱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붙고 규칙은 똑같아요. 3 내려오고 앞뒤안 곱하는 이 ab가 1로 바뀌는 거죠. 역수니까. 그래서 1은 생략하고 앞에 있는 가로 다시 한번 써주고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근데 이제 남은 건 이 값을 구하려면 합을 알아야 돼요. 제곱의 합을 아는 게 아니고 합을 알아야 돼요. 그럼 다시 곱셈공식 변형 쓰라는 얘기예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합을 구하는 거니까 합을 씁시다.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은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에 플러스 2ab에 하는 이 ab가 지워진 거죠. 그래서 숫자를 집어넣는 겁니다. 얘는 3 더하기 2, 5. 따라서 여기서 x 플러스 x분의 1의 값이 뭐냐 물어본다면 x 플러스 x분의 1을 제곱했더니 5가 된 거죠.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느낌상 a제곱이 5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a는 5의 제곱근 개념이죠. 중3 대변은 5의 제곱근. 따라서 a 값은 양수의 제곱근은 답이 항상 두 개예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근데 제곱해서 5가 되는 게 없으면 약속된 기호가 루트였죠. 루트를 씌워서 그 안에 5를 집어넣자. 제곱근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럼 a 값이 지금처럼 답이 두 개가 되는데 x가 양수네요. 그럼 어떤 수를 제곱해서 5가 되는 그 어떤 수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인데 양수 더하기 양수의 역수면 양수잖아요. 양수와 양수를 더하면 답이 양수일 테니까 이 중에 루트 5라는 양수값만 취하시면 돼요. 근데 그 값을 이제 집어넣어요. 얘를 구할 때 루트 5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5 이렇게 되네요. 그럼 루트 5를 3번 곱하면 루트 5를 3번 곱하면 얘는 5가 되죠. 루트 5의 제곱이니까. 그럼 5루트 5네요. 5루트 5 빼기 3루트 5. 정답은 2루트 5가 정답이더라. 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2번은 좀 독특한 유형인데 이게 주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2차 방정식 꼴인데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의 값을 역수 형태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면 전형적이에요. 이거 잘못 오해하면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해를 구하려면 인수분해. 근데 곱해서 플러스 1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숫자는 없죠.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래요. 이 모양은. 그래서 근해 공식 x는 2분의 마이너스 b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3의 제곱 9 마이너스 4 곱하기 ac. 네, 근해 공식 오랜만이죠. 답은 이거 쓰지 마세요. 어차피 이걸 안 풀 거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이걸 여기다 넣겠다는 거야. 문제는 이 x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도 몰라요, 지금. 더군다나 제곱까지 해야 되나? 제곱까지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플러스를 집어넣으나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나 x에 똑같은 수를 집어넣으면 답은 똑같이 나오긴 해,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렇게 하기는 너무 불편하다 느끼는 거죠. 뭔가 좀 아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한다고? 저렇게까지 심한 노고다를 시키진 않아요. 뭐지? 하다 보니 역수 형태가 보인다는 게 핵심이에요. 역수가 나왔네. 위에서 아래를 x로 나눠봐요. 그럼 x제곱을 x로 나누면 x가 남고 마이너스 3x를 x로 나누면 마이너스 3이 남고 플러스 1은 안 나눠지니까 역수 형태로 이렇게 쓰겠죠. 나누기 셈을 분수 형태로. 우변 0은 어차피 나눠봐야 0이니까 원래 나눈 겁니다. 근데 나눠봐야 0이라. 그리고 보니까 x 플러스 x분의 1의 값을 정리할 수 있어요. 이 값은 3이에요. 얘를 가지고 이제 써주는 거죠. 곱셈공식 변형.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붙고 2 내려오고 앞뒤 안 곱해주고. 근데 역수랑 생략. 여기 3 써야죠. 3의 제곱 9 마이너스 2 정답은 7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중요한 거죠. 이쪽. 이 나눠준다라는 이 개념. x로 나눕니다라는 이 개념이 이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다. 곱셈공식의 변형 문자가 3개. 아이고 문자가 3개씩 나왔네요. A 하나, B 하나, C 하나. 근데 이걸 구하래요. A 빼기 B? B 마이너스 C? C 마이너스 A 제곱? 뭐 어떻게 하라는 거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자, 이거는 아주 노골적인 문제예요. 상당히 노골적인 문제인데 3개항의 합이 나왔는데 이게 이렇게 2개항이 있죠. 이거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라 그게 뭐 이렇게 치환하는 꼴이나 바꾸는 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걸 일일이 분배하기는 조금 귀찮지 않나요?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네요. 그냥 풀면 됩니다. 네. 뭐 좀 이렇게 변형하거나 뭐 이렇게 뭔가 의미가 좀 있을 줄 알았더니 그냥 풀면 돼요. 네, 대단치 않아요. 이거 분배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가 나오죠. 플러스 얘를 분배하면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가 나오고 얘를 분배하면 c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ca가 나와요. 그래서 모아요. 2배 한 다음에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덧셈하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2를 빼내게 되면 얘는 AB 플러스 BC 플러스 EA 이렇게 됩니다. 네. 여기는 값을 알아요. 마이너스 2 곱하기 17. 여기만 찾으면 돼. 저걸 찾을 때 이제 얘네 둘을 이용해서 곱셈공식 변형 써라 라는 거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에 2항을 해서 넘어간 게 마이너스 2 AB 플러스 BC 플러스 A 이렇게 남았을 테니까요. 합의 제곱, 8의 제곱, 64 마이너스 2를 곱하면 34 30이 남네요. 근데 30 집어넣으면 되죠. 이렇게 30 그럼 30 마이너스 34 정답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좀 순간 저 부호를 플러스 잘못 보고 재미난 문제 나왔네 해서 신났는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별 재미없이 그냥 다 나열해서 곱셈공식 쓰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라고 되어 있죠? 조금 더 어려운 형태라는 뜻이긴 할 텐데 뭐 그렇게 심하게 어렵지 않습니다. A 빼기 B, B 빼기 C 각각 값이 나와 있고 좀 루트로 표현하기 좀 불편한 값이 숫자가 주어지긴 했는데 자 저걸 가지고 이걸 구하래요. 하하 이거 보면서 뭘 느꼈어야 되냐면 이거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아니에요. 이거 제곱하면 이렇게 나와요. 모양이 달라요. 뒤쪽의 모양이 살짝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처음부터 시각을 잘못 봤어요. 얘가 그 9번 곱셈 공식 있죠. 그 A3차, B3차, C3차 했던 그 공식의 일부에 제 모양이 있었죠. 그래서 얘는 이거랑 같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좀 전에도 아까 수업 초반에도 말씀드렸어요. 2분의 1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 이렇다라는 걸 빠르게 눈치채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됐네. 이제 숫자만 집어넣으면 되네. 2분의 1 중괄호 A 빼기 B 4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B 빼기 C 4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C 빼기 A의 C 빼기 A가 안 나와 있는데? 얘네들을 뭔가 이용해서 C 빼기 A를 찾아야 되죠. 이건 옆으로 쓰면 잘 안 보여요. 근데 위아래를 쓰면 보입니다. 이거 더하면 되는구나, 위아래. 이렇게 지워지네. 그럼 A 빼기 C는 8. A 빼기 C가 8이면 C 빼기 A는 마이너스 8이겠죠? 네, 반대 보니까. 근데 어차피 제곱이라 크게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모양에 맞춘다면 이렇게 되는 꼴로 바뀝니다. 그리고 2분의 1. 이제 중괄호 풀어요. 4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이죠. 앞에 거 제곱 16.
뒷거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2배 한 다음에 앞뒤의 곱 4루트 2의 2배니까 마이너스 2배니까 마이너스 8루트 2 똑같겠죠? 플러스 16 플러스 2 얘는 가운데가 플러스 8루트 2가 나오겠죠. 얘는 플러스 64 그래서 이렇게 지워져요. 근데 숫자만 계산하면 돼요. 이거 18 얘도 18 36 64에 36을 더하면 100 2분의 1 곱하기 100 정답은 50 이렇게가 1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는 이 공식, 이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걸 빨리 눈치를 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여기 A 빼기 B와 B 빼기 C를 적절히 연립하면 C 빼기 A나 A 빼기 C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포인트를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2번 세 개항의 합은 저렇고 두 개항의 제곱의 합은 이렇고 A, B, C가 이럴 때 봐. 이거는 근데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맥락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포인트가 딱 찍히는 겁니다. 아, 이거 나 알아. 이거 언제 나와요? 뒤에 마이너스 3ABC 이렇게 붙으면 이게 뭐였죠? A 플러스 B 플러스 C 여기서 나오는 식이잖아요. 이것만 찍히면 이거 딱 보는 순간 아, 이 식밖에 없어요. 저번 수업에 말씀드렸잖아요. 항이 3개인데 걔 3개가 모두 다 세제곱되는 식은 얘가 유일하다고. 그러니까 딱 찍히기 때문에 딴 것들은 이걸 써야 되나? 저걸 써야 되나? 얘네들 어떻게 이어야지?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데 얘는 일단 시작 자체가 꽂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할만해요. 그것까지는. 그러면 여기는 A, B, C 값은 알고 있으니까 얘는 됐어. 오케이. 알아. 동그라미. 합 알아. 동그라미. 괜찮아. 제곱의 합 알아. 동그라미. 괜찮아. 다 아는 것 같은데? 얘만 모르네. 얘만 찾으면 돼요. A, B, 이게 마이너스를 빼내면 AB 플러스 BC 플러스 C에 얘만 찾으면 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네들을 쓰면. 그렇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플러스 2AB 플러스 BC 플러스 2A 이렇게 만들어질 테니까. 곱셈 공식. 그러니까 집어넣어요. 2의 제곱 4 6 플러스 2 그냥 이만큼은 그냥 라지 A라고 합시다.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따라서 2 라지 A는 마이너스 2가 되므로 라지 A는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얘 마이너스 빼내면 AB 플러스 BC 플러스 A 이렇게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플러스가 되겠죠. 이제 숫자 채워놓으면 돼요. 이 값은 여기 2 곱하기 여기 6 그다음에 마이너스는 플러스 1 그리고 얘가 넘어온가 플러스 3 ABC 이렇게 되네요. 네, 계산이죠? 27, 14, 마이너스 6 정답은 8 이렇게 됩니다. 네, 가볍게 그냥 힌트만 드린다면 여기는 직립면체 딱 봐도 지금 건널비 합 나와 있고요. 이 세변 길이, 이 삼각형 BGD에 세변 길이의 제곱의 합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보면 이랬었죠? 보세요. 얘를 A, 얘를 B, 얘를 C로 뒀을 때 이 변은 뭘로 표현되냐면 이 변은 얘가 A고 얘가 B인 직각삼각형의 빗변 길이 구한 거니까 얘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이 변의 길이는 B와 C를 가지고 있는 직각삼각형이니까 루트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나오고 얘는 B랑 잘못 썼죠? 얘는 이게 A랑 C죠? A랑 C를 가지고 있는 직각삼각형이니까 A제곱 플러스 C제곱의 루트 이렇게 된 거고 얘가 B랑 C를 가지고 있는 직각삼각형 한 변 길이니까 루트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표현 있잖아요. 세변 길이 저 루트가 표현된 세변 길이 걔네를 제곱해요. 루트 표현되는 변들을 각각 제곱하게 되면 루트가 없어지겠죠. 그럼 루트 없어지니까 그 제곱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A제곱 이걸 다 더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A제곱이 2개, B제곱이 2개, C제곱이 2개인 게 138이니까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네, 69 이렇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요. 다시 그러니까 건널비 합이 나왔잖아. 건널비 합은 ab 플러스 bc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랑 같죠? 2ca 걔가 100이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보나마나 뭘 구해요? 모서리 총합을 구하겠죠. 모서리 총합은 4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된 거니까 네, 이 곱셈 공식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c 플러스 2a 이 공식과 완벽히 일치하는 내용이고 여기는 모서리의 총합 얘는 대각선의 길이 얘는 건널비 이게 3종 세트로 저 문제가 만들어진 건데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이 내용만 좀 익히시면 앞쪽에 풀었던 저 앞쪽에 있는 37번 문제랑 완벽히 똑같으니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혹시 못 푼 문제 있으면 이제 푸시고 그래서 더 과제는 뭐 항상 말하지만 웬만하면 학원에서 다 마무리하고 거의 과제 없는 상태로 집에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에 대한 잠깐만 그냥 식에 대한 표현이 있죠. 다음 시간에 맛보기 한 5분간 다음 시간 맛보기 강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 계산하시고 그러면 보통 이렇게 하죠.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 이렇게 역수 형태를 취하거나 아니면 아예 분수로 만들어서 n분의 a 플러스 b 한 다음에 이렇게 쪼개는 거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래서 n분의 a 플러스 n분의 b 이렇게 쪼개도 괜찮다라는 거고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은 중학교 때 여러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은 중학교 때 없던 내용이에요. 얘가 중학교 교과에서 배웠던 거고 얘는 이제 고등학교 때 추가된 내용인데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은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뭐 곱셈 고치처럼 막 분배해서 나누나? 아니요. 분배해서 나누면 답이 달라져요. 이게 이런 의미거든요. 뭐 1 더하기 2를 이렇게 해요. 그럼 이렇게 분배도 상관없죠. 그래서 1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3. 3, 3은 9나 3 더하기 6이나 어차피 답은 똑같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죠. 6 더하기 4 나누기 2. 근데 이거는 상관없겠다. 이렇게 하면. 이걸로 할게요. 1 더하기 1. 뭐 이렇게 한다면? 그럼 이건 이렇게 되나? 이렇게 분배? 얘 분배. 6 나누기 1 더하기 4 나누기 1 더하기 6 나누기 1 더하기 4 나누기 1.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안 되죠. 네. 6 나누기 1, 6이에요. 더하기 4 나누기 1, 4. 또 6 나누기 1, 4 나누기 1. 그럼 이 답은 20이네. 그럼 실제로 이게 10 나누기 2니까 답은 5가 나와야 되는데 답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곱셈은 상관없는데 곱셈은 분배도 괜찮아요. 근데 나눗셈은 분배하면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항식과 단항식 나누기는 할 수 있겠는데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은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를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워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만 잠깐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것도 다항식, 뒤에 있는 것도 다항식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마치 나누기 하듯이 직접 나눴으면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식 갖다 쓰고 이식 갖다 쓰고 여기는 근데 2차식, 얘는 1차식. 차수가 오른쪽이 나눔을 당하는 식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문자랑 개수만 맞추면 돼요. 근데 포인트는 최고창 앞에만 맞춥니다. 무슨 말이냐면 3x 제곱인데 x로 나누면 3x로 몫이 나타나죠. 근데 그 몫을 이렇게 분배해요. 그럼 3x 제곱까지 맞춰지고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6x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나눗셈 하듯이 빼냅니다. 그럼 8x 빼기 6x면 2x가 남고 위에는 7은 내려오겠죠. 근데 이런 느낌이에요. 얘는 1차, 얘도 1차. 같은 차수를 나눌 때는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눠줘요. 요 모양을 최고창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x를 2x로 맞추려면 플러스 2가 필요했던 거예요. 다시 플러스 1을 이렇게 분배합니다. 그러면 얘랑 곱하기 성립하기 때문에 분배하면 2x, 분배하면 플러스 4, 위에서 아래를 빼면 3 이렇게 돼요.
그래서 x 3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7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얘가 몫이 되고 얘가 나머지로 남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오른쪽은 이제 문자 쓰기 귀찮으면 숫자만 쓰라는 건데 일단 이것부터 먼저 연습하세요. 이건 나중에 뭐 잘 연습이 되면 그때 쓰기 귀찮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한 번 더 해봅시다. 좀 더 차수 높은 걸로. 4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 얘를 2x 플러스 1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당을 당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이제 써야 될 게 3차. 여기 1차? 그럼 1차에다가 몇 차를 곱해야 3차인 최고창을 만들 수 있냐면 2차를 곱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분배하면 2x제곱이라 얘를 못 지워주죠. 그래서 앞에다가 2는 4를 맞춰야 돼요. 분배하면 4x 세제곱, 분배하면 플러스 2x제곱 이렇게 되죠. 위에 자리를 빼요. 그럼 얘랑 얘랑은 지워져요. 여기 근데 마이너스가 붙죠?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 얘는 2차, 얘는 1차. 더 나눌 수 있어요. 근데 1차를 2차로 바꾸려면 x가 필요한데 개수를 맞춰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4를. 2가 마이너스 4가 되려면 마이너스 2가 필요해요. 그래서 분배하면 마이너스 4x제곱, 분배하면 마이너스 2x. 위에 자리를 뺍니다. 그럼 얘는 지워지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7x. 자, 여기서 고민이 돼요. 더 나눠야 되나? 더 나눌 수 있어요. 같은 차수를 나눌 때는 앞에 있는 개수만. 얘는 7, 얘는 2. 그럼 2를 7로 바꾸려면 플러스 2분의 7이 필요해요. 그죠? 그럼 분배합니다. 그럼 2분의 7에다가 2x를 곱하면 7x가 되고 플러스 2분의 7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위에 자리를 빼내게 되면 7x는 지워지고 이게 마이너스 바뀌면서 마이너스 2분의 6, 그다음 마이너스 2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13. 얘가 목, 얘가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은 계산법만 했는데 계산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수요일 날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안 풀어져 있는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잠깐 화장실만 갔다 오셨다가 그냥 자리 옮기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바로 풀도록